안녕하세요. JPA 영속성 컨텍스트 트러블 슈팅으로 발표하게 된 우한 테크 코스 백엔드 7기 메이입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할 영속성 컨텍스트는 JPA의 엔티티 매니저 하이버네이트의 세션을 의미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겪은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파나로 운영 서버에 에러 로그가 남았다라는 알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살펴봤는데 트랜지언트 오브젝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테스트 짤 때는 많이 봤었는데 운영 환경에서 뜬 건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살펴봤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영속 엔티티, persistent 인스턴스에서 참조하는 엔티티가 영속 상태가 아니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슈랑 연관 있는 엔티티 구조를 갖고 왔는데요. 어카운트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게스트랑 이 장소 찜 폴더 연결 테이블인 favorite 폴더 어카운트가 이 어카운트를 참조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배경인데 저희가 게스트 계정을 어떻게 생성하냐면 헤더에 device FID라는 값을 줘요. 이제 요청해서 주면 이 FID를 보고 이 FID에 대한 게스트가 DB에 존재하면 갖고 오고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리턴을 해줍니다. 그거를 argument 리솔버에서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러의 이 파라미터에서 asGuest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게스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로는 저희가 한 어카운트당 기본 찜 폴더가 있다라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를 생성할 때 favorite 폴더, 즉 연결 테이블인 favorite 폴더 어카운트도 같이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API는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마이그레이션 AP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스트 모드로 사용하던 찜 관련 데이터를 유저 모드로 로그인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한 경우 이제 이 게스트 모드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 없어지니까 게스트 데이터는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API의 공통점은 게스트를 삭제한다는 게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API를 사용할 때 모두 에러가 발생한 건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게스트 모드로 진입한 적이 없어서 게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저 두 가지 API 중 하나를 호출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스트 모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게스트 탈퇴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청에서 FID에 대한 게스트가 없으니까 게스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탈퇴를 바로 시켜버리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API에서 게스트를 생성하고 삭제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갖고 트러블 슈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 후보는 JDBC 템플릿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에러 상황을 클로드 코드한테 갖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저희가 어카운트를 세이브할 때 JDBC 템플릿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JDBC 템플릿을 이용하면 JPA를 우회하기 때문에 어카운트의 이 엔티티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러 터진 예외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뭔가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이건 원인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JDBC 템플릿으로 세이브를 해준다 해도 이제 마지막에 리턴 해줄 때 JPA 메서드 find by id로 리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원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게스트를 생성하고 삭제를 하는 트랜잭션이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영속성 컨텍스트의 생명 주기는 트랜잭션의 생명 주기와 같으니까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은 별도로 이루어지니까 트랜잭션 A에서 일어났던 영속성 관련 문제는 트랜잭션 B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지금 상황은 트랜잭션 B에서 에러가 터지고 있는 거니까 트랜잭션 A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 이슈의 원인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OSIV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영속성 컨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의 생명 주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스프링 JPA에 OSIV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게 오픈 세션 인 뷰의 약자로 말 그대로 이제 뷰에서도 세션을 열 수 있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열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true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아닌 곳에서 한 요청 내내 하나의 영속성 컨텍스트를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OSIV의 장점으로는 이제 트랜잭션 밖에서도 엔티티의 레이지 로딩으로 되어 있는 엔티티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실수로 DTO나 컨트롤러에서 레이지 로딩을 해온다 해도 이제 뭐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청 내내 영속성 컨텍스트를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메모리 소모의 관점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우선 저희는 OSIV 설정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디폴트인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트랜잭션 A에서 생성을 하는데 이용했던 이 엔티티들이 트랜잭션 B에서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를 삭제하려는데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데 만들었던 다른 엔티티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OSIV를 펄스로 설정을 해두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었습니다. 트랜잭션 A의 엔티티들이 트랜잭션 B 시작할 때는 이제 다 날아갔으니까 문제가 됐던 엔티티들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죠. 참고로 엔티티 영속 상태에 대한 플로우를 가져와 봤는데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진짜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게스트 삭제하는 순서를 보면 어카운트를 삭제하기 전에 이 어카운트랑 관련된 엔티티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전부 지워주는 로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무리 이제 게스트를 생성할 때 엔티티들이 아직 영속성 컨텍스트에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먼저 지워준 다음에 어카운트를 삭제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페이블 폴더를 지우는 것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캐스케이드 설정에 의해서 페이블 폴더 어카운트도 같이 삭제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어카운트를 지우기 전에 영속성 컨텍스트에 남아있는 엔티티들을 로그로 남겨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게스트는 잘 리무브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페이블 폴더랑 페이블 폴더 어카운트는 아직 매니지드 상태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모디파잉 쿼리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페이블 폴더를 삭제하는 쿼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n+1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나의 쿼리로 이제 다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썼던 건데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하면서 딜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디파잉을 붙여줘야 됐거든요. 근데 모디파잉을 붙여주면 영속성 컨텍스트를 우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운 엔티티들이라고 해도 영속성 컨텍스트 엔티티에는 그걸 리무브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모디파잉을 사용 안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JPA의 딜리트 5를 사용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n+1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코드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페이블 폴더 어카운트는 매니지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이블 폴더를 지우면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페이블 폴더 어카운트도 같이 지워져야 되는데 쟤는 아직 매니지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후보는 캐스케이드였습니다. 제가 캐스케이드 설정을 해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선 DB에 저 제약 조건에 추가를 해놨었고요. 그리고 JPA onDelete 애노테이션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식 테이블에 표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식 테이블에 표시를 하는 거는 JPA가 캐스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DB에 이러한 캐스케이드 설정이 있습니다 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한 용도라고 해요. 그래서 JPA를 통해 캐스케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참고로
JPA를 통해서 캐스케이드를 하려면 이제 부모 쪽에 캐스케이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방향 관계를 추가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양방향 관계를 추가하기는 싫어서 그냥 명시적으로 페이버릿 폴더 어카운트를 삭제하는 코드를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은 하나의 API에서 게스트를 생성과 삭제를 같이 하는 특수 상황의 에러가 발생했었고요. 그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은 어카운트라는 엔티티를 삭제를 하려는데 페이버릿 폴더 어카운트의 엔티티 상태가 매니지드였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은 이렇게 됐었는데 JDBC 템플릿은 이유가 아니었고요. OSIV도 사실 false로 설정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일단 지금 당장은 적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modifying이랑 cascade 부분은 영속성 컨텍스트를 타서 즉 JPA 기능을 이용해서 엔티티를 업데이트 해주도록 변경을 했더니 잘 문제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슈를 해결하면서 JPA에 대해서 너무 까먹은 것도 많고 몰랐던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